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제한급수가 시작되자마자 단지별로 단수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사실상 물 사용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강릉시는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민심이 분열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4만 5천여 세대의 제한급수가 시작되고 일주일. 물 사용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던 강릉시의 설명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대부분 저수조에 물이 모자라 곧장 단수를 시작했고 물 나오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단지별로 급수 상황도 제각각이어서 일부는 24시간 넘게 단수된 반면 일부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어제 처음 단수가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이렇게 사정이 좀 다르니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소는 물 공급일까지 알아서 버티라는 것도 힘든데 쏟아지는 항의 민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아파트 저수조를 정상화하고 같은 시간에 물 공급 펌프를 가동하도록 통일하는 게 낫다는 반응입니다. 물을 아끼려는 생각이 다 있단 말이에요. 협조도 할 거고 불편함도 감수할 거고 정해진 시간을 통일되게 하면 입주인도 불편함도 없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물 사용 차별이 발생하면서 민심이 계속 분열되는 상황.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이 계속 길어지는 만큼 공동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위급한 시기에 재난 시기에 차별을 받는 것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강릉시가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에서 모두가 똑같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홍규 강릉시장은 처음 맞는 가뭄 재난 대응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하고 형평성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조금 생각지 않은 변수들이 생겨서 오늘 또 조정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 불편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오늘 기준을 좀 변경해서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말 기다리던 단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당장 가뭄 해갈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악의 가뭄 위기에 빠진 강릉시에 소방청의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분당 10톤, 하루 15,000톤가량의 용수를 홍제정 수장으로 쏠 수 있는 건데 강릉시 하루 사용량의 17%에 달할 정도입니다. 내일까지 강릉에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돼 해갈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홍제정 수장 취수종으로 300mm 지름의 대형 관을 통해 시원하게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소방청이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설치하고 강릉 남대천에서 퍼올린 물을 1.2km의 관을 통해 정수장에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쏟아붓는 양은 분당 10톤 정도. 바로 옆 취수정에는 소방차들이 쉴 새 없이 물을 공급하는데 분당 1톤 정도입니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이 두 눈으로 보기에도 훨씬 빠르게, 수치로 계산해도 10배 빨리 쏟아붓습니다. 소방청의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까지 도입돼 하루 15,000톤의 물을 홍제정 수장에 공급하게 됩니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대형 유류탱크 화재 등 대규모 재난 대응용 특수 소방장비로 막대한 양의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장비인데 가뭄 현장에는 처음 투입됐습니다. 간이 집수정을 만들어서 남대천에서 분당 10톤 정도의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일일 14,400톤 정도 보급하는 걸로. 사면으로 쏟아부으며 물 낭비 논란이 일었던 강릉 오봉저수지로의 원수 공급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배수구 인근 바닥에 붓거나 물대포로 사면에 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오봉저수지로 연결된 관으로 원수를 붓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느 땅에다 뿌리면 안 되지. 다 땅에다 쏘고 대포 쏘고 그러죠. 강릉시는 오는 20일쯤 도암댐 물까지 확보하면 하루 25,000톤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가뭄 극복에 한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용량 방사포를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암댐 물까지 또 그동안 우리가 대체 개발한 수원까지 단기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정수장으로 옮길 수 있어서
한편 내일까지 강릉에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가뭄에 지친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애타게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강원도를 찾아 지역 민심을 듣는 강원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선착순 참여를 신청한 강원도민 3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김세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의 가뭄 현장을 찾은 지 44일 만인 오늘 춘천을 찾아 강원도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이런 접경 지역이 치르는 특별한 희생, 이제 앞으로라도 충분히 억울하지 않게. 국토부, 국방부, 문체부 장관도 함께해 강원도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교통망 구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용문 홍천 철도,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원 내륙의 고속도로, 또 영월 삼척 고속도로, 이런 내륙의 교통망도 확충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작전성 검토에 필수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풀 수 있는 방법은 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주민들의 정책 제한 시간. 이재명 대통령은 특유의 즉흥적 화법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이제는 해야지. 평화가 정착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인데 그 희한하게 정치적 선택들은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일 먼저 손든 시민, 강원특별자치도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 의료, 산업 규제부터 투자 개발까지 도가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면서 지방정부, 자치정부들의 권한은 최대한 확대하고 자율성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만큼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원의 아이들이 이 태백산맥을 넘어가자가 목표가 아니라 이 태백산맥을 품자라는 것이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전체 불빛을 밝혔듯이 이제는 희생에 따른 그 폐강 지역에 그 광산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인구 유입을 위한 대학교 이전, 도심과 농촌 간 사회 기반 시설 격차 완화, 폐강 지역의 광산 기록화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방문을 약속했고 타운홀 미팅에 이어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부대를 방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강원 지역에서 새로 혼인한 부부 가운데 다문화 부부는 10쌍 중 1쌍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구도 2년 전 10,000가구를 넘었는데요. 과거보다 더 다양해진 국적과 가족 유형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우리 이웃으로 적응하기까지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리는 일주일에 2번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지도사 선생님과 한글 공부를 합니다. 거북, 오늘 주인공 거북입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주리가 한국어로 친구들과 소통하고 원활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공들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가정의 자녀 양육에, 자녀하고 부모님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도움이 된다고 전 느껴요. 10년 전 모로코에서 한국에 온 주리의 엄마 우마이마 씨에겐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도전이었습니다. 애기 아플 때도, 밤에 아플 때도 여기 큰 병원 가야 돼요. 솔직히 강릉까지 가야 돼서 제일 어려운 점이에요. 이런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해 2007년 시작된 속초시 가족센터의 방문 교육 사업은 현재까지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과거에는 센터에 열리는 한국어 교실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국적과 가족 유형 등에 따라 맞춤식 정착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다양성, 그다음에 국적의 다양성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나라마다의 그런 맞춤식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 내 다문화 가구는 2016년 7,300여 가구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3년 만 가구를 넘겼습니다. 인구 수로는 3만 1,000여 명, 강원도 전체 인구의 2%가 넘습니다. 강원 지역 신규 혼인 부부 10쌍 중 1쌍이 다문화 부부입니다. 앞으로 강원도 내 다문화 가정 비중이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제도와 예산 등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공사 중단과 사업비 증가 우려 보도를 놓고 양양군이 관련 내용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6월 희귀 식생 이식 완료 후 벌목 작업 협의 중이라 케이블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을 뿐 공사 중단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색마루 인도 교량 사업은 보행자 편의를 위해 추가 설치할 뿐 케이블카 사업과는 별도고 총 사업비는 필수 시설물 추가 비용까지 포함한 개념이 아닌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공원 환경이나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경제성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경제성 비용을 타당하게 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 주 상수도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어제 11.8%에서 오늘 오전 9시 기준 11.6%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하락폭이 0.2%포인트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강릉시가 야간 단수 기준으로 설정한 10%선 붕괴를 겨우 1.6%포인트 남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강원 중부 동해안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가뭄 해갈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의회 제324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릉시 상수원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돼 9명의 위원이 가뭄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강릉통일공원 재위탁 동의안 등 39개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17회 강릉커피축제와 제4회 강릉누들축제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누들축제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커피축제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됐지만 외지 관광객이 대거 유입되는 대규모 행사를 여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개최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축제를 기다려온 시민과 관광객들께 송구하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고통 분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가뭄 장기화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전 시민 대상 2차 생수 배부에 나섭니다. 2차 배부 물량은 모두 7,000톤으로 1차 때 1인당 2리터 6병 한 묶음보다 많은 1인당 2묶음 12병이 지급되고 단수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은 1인당 3묶음 18병이 지급됩니다. 제한급수 제외 지역인 주문진읍, 연곡면, 왕산면도 마을 상수도 부족 가구에 생수를 배부하고 1차 배부에서 빠졌던 관내 거주 병원 입소자, 대학생과 해외 유학생 등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2차 배부 장소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과 SNS, 재난문자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지역 가뭄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이 지원됩니다. 강릉시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협력해 오는 15일부터 시청 2층 책문화센터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열고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하고 가뭄 피해로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입니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 삼척 등 중남부 동해안과 태백, 정선 등의 가뭄이 심해지며 가을 산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강수량은 60.6mm로 289.9mm인 평년 대비 20.8%에 불과해 곳곳이 메말라 있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오는 10월 말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산불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오는 15일부터 중형급 임차 헬기 2대를 배치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가을철 강원 지역 산불은 모두 59건으로 특히 9월 말부터 시작되는 단풍철에 산행객이 늘면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입니다. 강원FC가 내일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2025 하나은행 K리그1 29라운드로 FC서울과 파이널 8 진출을 위한 중요한 홈경기를 치릅니다. 현재 7위에 올라 있는 강원은 상대인 5위 FC서울과 승점 2점 차이에 불과해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강원FC는 지난 28라운드 모재현의 결승골을 기념해 풀마킹 유니폼 구매자에게 모재현 무료 마킹 혜택을 제공하고 감자아일랜드 등 특산물 F&B 부스와 푸드트럭 8대 운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고성군이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해솔리아 관광단지 추진에 나섭니다. 지난달 시행사에 투자 제안서를 접수하고 인허가 검토를 마친 고성군은 오늘 투자 협약을 맺고 거진읍 반암리 일대 74만 평 규모의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숙박시설 980실, 해양 레포츠타운 등 복합 관광 인프라를 갖춘 관광단지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고성군은 동해 북부선과 동해안 7번 국도 등 교통 요충지에 들어설 해솔리아 관광단지가 산악과 해양을 연계한 고성의 핵심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